이렇게 지각을 하게 되어서 다시 한번 사과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식사도 마쳤고요. 서울로 빨리 올라가서 직원들한테 이 차를 빨리 보여드리고 싶네요. 네, 안녕하세요. 모카 김한영입니다. 제가 오늘 나와 있는 곳은 울산입니다. 여기 울산 시민공원이라고 하더라고요. 여기에 나와 있는 이유는 바로 이 차 산타페를 뽑기 위해서죠. 드디어 이 차를 뽑았습니다. 기다리고 기다리던 산타페 하이브리드 2륜구동. 아마 여러분들 한 번도 못 보셨을걸요. 그럼에도 아마도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선택하는 차는 바로 이 차일 겁니다. 전륜구동 하이브리드. 가격 차이가 워낙 심하게 나고 하이브리드의 연비도 너무나 우수하기 때문에 그래서 다들 이 차를 선택한다고 하는데요. 저희가 뽑은 산타페 하이브리드 어떤 차인지 함께 살펴보시죠. 사실 이 차의 시승기 그냥 간단하게 봐서는 안 되겠죠. 이 차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당연히 연비. 그렇다면 이 차를 연비가 정말 우수한지, 승차감은 어떤지, 장거리 시승에 아쉬운 점은 없는지 이런 것도 알아보기 위해서 울산에서 기름을 넣고 서울까지 한 번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에 가는 거 문제 없겠지. 그리고 이 차 1열, 2열, 3열까지 앉아보면서 각각의 좌석은 어떤 느낌이 드는지, 특히 3열은 어떤 느낌이 드는지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외관을 먼저 살펴보면요. 어떠세요? 좀 웃겨요? 뒷모습은 확실히 못생겼어? 확실히 못생겼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시던데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달항아리 같이 생겼어 라고 얘기하시던데 그렇습니까? 달항아리 같아요? 달항아리 뭔지 아시죠? 이렇게 생긴 거. 요게 달항아리인데 사실 달항아리는 돈을 불러오는 백자라고 하는데 40cm 이상의 항아리를 달항아리라고 합니다. 달항아리는 기본적으로 대접같이 생긴 거 두 개를 합쳐서 만들어요. 워낙 크니까 그렇게 만들 수밖에 없지. 그래서 약간 밸런스가 조금 어긋나 있는 게 달항아리의 특징인데 근데 어쨌든 이 차는 보면 그런 느낌은 아니긴 해요. 그런데 이 차를 처음 디자인하신 분이 달항아리를 염두에 두고 디자인하셨대. 말이 됩니까? 그걸 왜 염두에 두셨지? 여러분들도 달항아리라는 게 내 차에 들어왔을 때 기분이 좋은 분이 계실 것 같고 어떤 분은 그게 너무 싫다 라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네요. 저는 처음에는 굉장히 이상하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뭐 이거라면 양호하다. 근데 산타페는 좀 아직도 아니 내 차지만 이건 좀 그냥 떼고 싶다. 떼서 요 라인을 좀 맞추고 싶어요. 그리고 요거 빨간 거, 요 빨간 게 너무 빨갛거든요. 너무 빨개서 요걸 검정으로 좀 바꿀 수 있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요거 검정으로 바꾸면 아마 불법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바꿀 수는 없을 것 같지만 그래도 바꾸는 사람들 많이 생길 것 같아요. 그죠? 그나마 흰색으로 했을 때는 컨트라스트가 많이 생겨서 약간 어두운 느낌으로 느껴지는데 이게 검정이 되면 진짜 빨강이니까 그게 조금 아쉬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번에 새롭게 등장한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보시지 못했던 것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 중에서 제가 가장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이런 겁니다. 디지털 키2가 드디어 들어왔어요. 여기 보면 애플 월렛에 산타페가 있잖아요. 이렇게 산타페가 있으면 여기 가까이 갔을 때 이렇게 문을 열면 열리는 거죠. 아, 좋지 않습니까? 잠길 때는 멀어지면 잠기나? 왜 안 잠기죠? 디지털 키2가 가까워지면 열리고 멀어지면 잠겨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멀어졌을 때 잠기는 기능은 없네요. 왜 없는지 모르겠네.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 어쨌든 키를 갖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문을 열면 열리고요. 이 안에 들어갔을 때 그냥 저는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고 있는데 넣고 있는 상태로 들어가서 시동을 걸면 걸립니다. 키가 없는데도. 그냥 저는 핸드폰만 들고 다니면 되는 거죠. 이러면 키가 너무 못생겼다고 생각하신다면 그냥 버리면 되죠. 자, 디지털 키2가 있으면 여러 가지로 편리한데 그런데 아쉬운 점도 있어요. 지금 디지털 키2가 완벽한 상태는 아닌 것 같다. 차 안에 키가 없다 이런 경고 메시지 같은 게 막 뜰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뜨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금 더 매끄러운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지금 저희가 못한 건지 아니면 방법이 있을지 이런 것들도 나중에 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일단 중요한 거 이거 차를 이렇게 겉핥기로 봐서는 안 되죠. 사실 저희 시승할 때 얼마 합니까? 한 20km 하나? 30km 하나? 그 정도밖에 안 해요. 그러니까 제대로 이 차에 대해서 알아볼 기회가 그다지 없었는데 저희가 직접
저희 차가 됐으니까 이 차를 500km 넘게 주행해 보면서 승차감은 어떤지, 주행 느낌은 어떤지, 고속도로에선 또 어떤지, 이런 것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네요. 빨리 출발하시죠. 키 필요 없는데. 자, 일단 갑니다. 크루즈 컨트롤을 켰는데요. 크루즈 컨트롤을 켜고 핸들도 조향해 주려면 버튼 한 번 더 눌러야 돼요. 왜 두 번을 하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크루즈만 하고 핸들은 조향 안 해줬으면 좋겠는 상황이 언제 발생하지? 저는 그런 상황 잘 모르겠거든요. 근데 해주면 다 해주지 왜 핸들은 안 해줘? 이것 때문에 헷갈려서 사고 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차한테 맡겼다고 생각했는데 차가 안 돌려줘서 하고 자기가 조향해야 되는 경우, 그런 경우 생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보는데, 감속을 자기가 합니다. 네, 했네요. 브레이크 밟지 말아보세요 해서 브레이크 안 밟았더니 이렇게 딱 서네요. 자, 출발. 가속 페달 살짝 밟아주고 알아서 가속합니다. 자, 엔진음은 지금 1.6L 엔진, 오늘 처음 태어난 엔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엔진의 그 상태를 아직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처음이라서 얘가 사운드가 좀 거칠게 난다거나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엔진이 가장 연비 좋고 가장 성능 좋게 활용되는 시기는 적어도 3000km 이상을 주행했을 때입니다. 길들이기가 끝난다고 흔히 얘기하죠. 그래서 3000km 이상을 주행해야만 연비가 제대로 나오기 때문에 자동차 연비 측정도 최소 3000km를 주행하고 연비 측정을 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회사들이 꼭 3000km 이상으로 더 타고서 연비를 측정하려고 노력하는데 법규가 그렇게 돼 있어서 딱 맞춰서 와야 돼요. 아무튼 그런 이유로 지금 3000km 정도 주행하기 전에는 제 성능을 확인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지금 봤을 때 약간 거친 소리가 난다는 느낌은 확실히 드네요. 사각지대 경보 제대로 해주고 있고요. 후측방에 레이더가 잘 작동되는 거 확인했습니다. 뭔가 결함을 기다리는 것 같은 말투. 아니, HDA에 대해서 잘못 인식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HDA는 앞에 초음파 센서를 이용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근데 아니죠. HDA라는 거는 레이더를 이용하는 시스템이죠. 초음파를 이용해서 자동차와 거리를 측정하는 건 주차할 때 뿐이에요. 짧은 거리를 측정할 때 사용하는 게 초음파고, 이 초음파는 오류 가능성이 너무 높습니다. 신호 대기할 때 가만히 서 있다 보면 자기 혼자서 삐삐삐삐 하잖아요. 초음파는 그 정도로 오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고속도로에서 차 사이를 막 가는데 그 HDA를 초음파에 의지한다? 야, 그건 상상할 수 없죠. 관성주행이라고 또 떴어요. 이건 뭐냐면 네가 지금 페달을 밟지 않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밟지 않아도 약간 내리막이라서 그만큼 연비운전을 하는데 도움이 된다, 이런 거죠. 전기차 탄 거. 전기차 느낌이다? 약간 그런 거 있네요. 진짜 하이브리드가 너무 부드러워서 느긋하게 갈 때는 전기차 몰듯이 마치 엔진이 작동 안 되는 것처럼 이렇게 주행해 주는 걸 볼 수 있어요. 52.7. 연비가 52.7을 기록하고 있네요. 하이브리드니까 내가 핸들 돌렸을 때 핸들 조작이 감지되었습니다 이러면서 차선을 자기가 꺾어주다 마네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HDA는 핸들을 내가 조작하지 않아도 알아서 꺾어줘요. 어떻게 되는지 볼까요? 자, 이 상황에서 한 칸 옆으로 가고 싶으면 이렇게 자기가 옆으로 갑니다. 근데 이걸 깜빡이를 끄는 기능은 없어요. 내가 꺼야 돼. 이거 좀 웃기죠? 깜빡이를 깜빡깜빡만 해도 이렇게 갑니다. 지금 얘가 스스로 감속하면서 꺾은 거예요. 조금 더 좋아졌는데요. 예전에 차선 변경해주는 기능이 정말 쓸데없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훨씬 좋아졌습니다. 그럼에도 이 기능이 완벽하냐? 라고 하면 사실 그렇지는 않고, 깜빡이를 켜고 이동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거기서 주변 상황을 확인해 주십시오 하면서 꺼져버려요. 꺼지는 건 조금 아쉽게 느껴집니다. 연비는 아까 미친 구간, 정말 말도 안 되는 연비를 살짝 보여줬고요. 지금은 연비가 15.4km/L를 보여주고 있네요. 앞에 차들이 계속 있다가 없다가 막히다가 가다가 계속 반복하니까 연비가 좋게 나올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14.9? 연비가 전기차들을 몰다 보면 전기차는 이상하게 공인 연비에 비해서 실제 연비가 너무 잘 나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지금 하이브리드는 공인 연비와 비교했을 때 큰 차이가 없는 걸 볼 수 있어요. 이게 막 20이 되거나 그런 경우 물론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비슷하지 않나.
산타페를 산 사람이 되게 적다고 생각해서 저희는 산타페가 나름 레어하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뭡니까? 어허, 흔한 차가 됐어. 더 흔해지겠죠? 산타페 너무 흔해질 것 같은데 아무리 봐도. 우리나라 판매 1등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냥 무조건 1등 간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흰색을 뽑지 말았어야 되나? 뒤늦게 너무 흔한 차가 될 것 같아서 좀 그러네. 자, 휘발유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유록스 모델 치어리더 안지현, 박기량, 김한용도 있었는데 왜 김한용 없고? 여기 김한용이 있으면 다들 유록스 넣을 텐데, 그죠? 기름이 한 칸밖에 없어서요. 기름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기름이 한 칸 있는데 주행 가는 거리 187km가 떠 있거든요. 한 칸으로 187km 뜨는데 가득 넣으면 얼마나 뜰지 기대됩니다. 자, 넣어보도록 할게요. 기름 들어갑니다. 전기차 충전에 비해서 훨씬 빠르니까 뭔가 좀 넣을만하네 이런 느낌이 들 수도 있어요. 그리고 뭐 충전하는 거 뭐 그렇게 어렵지 않네 이런 생각이 들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이걸 내가 맨날 와서 해야 되나? 기름 냄새 맡으면서 이 상황에서 이렇게 복잡한 데서 전기차였다면 어땠을까? 지금 유증기 냄새 어마어마하거든요. 이거 약간 발암물질인 게 분명해 보이는 그런 유증기 냄새. 너무 독한데? 53.1리터 들어갔습니다. 딸깍 한 번만 하고 이렇게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또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습니다. 여기 요런 길에서 디립다 밟아야 돼요. 왕 밟아야 됩니다. 왕 디립다 밟아서 속도를 높여서 여기 갈 때는 이미 거의 100km로 들어가야 돼. 저게 그러라고 있는 거예요. 저기 그냥 예쁘라고 있는 게 아니야. 거기서 속도를 도움닫기 위해서 최종적으로 도로에 합류할 때는 100km, 다른 차들하고 똑같은 속도까지 가라라는 의미입니다. 그거 꼭 100km까지 가속을 드립다 하시고 들어가시길 바라겠어요. 급가속이 나쁜 거다라고들 착각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 아닙니다. 급가속을 해서 남들하고 같은 속도를 맞춰야 돼요. 그게 안전한 겁니다. 그래서 저 고속도로 램프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정말 답답합니다. 상대 속도가 차이가 나면 그게 위험한 거예요. 자, 일단은 출발했고요. 출발해서 지금 주유후에 저희가 풀 가속을 하면서 연비를 좀 깎아 먹었고요. 그러면서 연비가 10.6 달리고 있습니다. 드디어 와차를 볼 수 있겠네요. 오케이. 그렇지만 우린 주행 중이기 때문에 와차는 못 보고요. 멜론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멜론 차트 볼까요? 이제 차에 들어와서 별다른 걸 할 필요 없죠. 블루투스 연결한다거나 음악을 USB에 담아와서 꽂는다거나 뭐 CD 플레이어나 이런 거 필요 없죠. 이제는 그냥 차에 기본적으로 있는 자동차의 스트리밍을 이용하면 됩니다. 멜론 되고요. 한번 눌러볼까요? 요거 인터페이스 조금 이상하죠? 요게 인터페이스가 여기 곡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 요 곡을 누르면 플레이가 돼야죠. 난 러블리를 듣고 싶어. 근데 누른 다음에 재생을 눌러야 된다는 거 이상한 거예요. 이런 인터페이스는 어디에도 없어. 애플 뮤직도 아니라고, 유튜브 뮤직도 아니라고, 이 세상에 어떤 뮤직 플레이어도 이렇게 음악을 눌렀는데 음악이 플레이 안 되는 뮤직 플레이어는 없죠. 단 2개 있는데 그게 현대랑 기아예요. 3개구나. 제네시스까지. 이렇게 눌렀을 때 플레이가 안 되는 건 이상한 인터페이스예요. 이걸 선택한 다음에 재생을 누르라는 건데 누가 이렇게 하나요? 전체 재생 누르면 되잖아요. 물론 전체 재생 누르면 되지. 근데 난 아이블은 듣고 싶지 않고 그 다음 게 듣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 그 다음 거부터 들을 방법이 없어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런 인터페이스 정상이에요? 누가 이런 인터페이스를 만들죠? 이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의 인터페이스가 너무 아쉬워요. 이게 항상 아쉬운데 누가 책임을 지고 이걸 개발하고 있는지 책임자가 없는 것은 아닌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아무튼 인터페이스 역시나 조금 헷갈리는데 그럼에도 잘 됩니다. 잘 되면 됐지. 전체 재생하면 되지. I'm a baddie, baddie, pretty little risky baddie. You know 내 스타일이 아닌 음악을 들어도 Weight of the world on your shoulders. 정말 잘 만들었네요. 기본적으로 탄탄하고 베이스도 풍부하고 전체적으로 음질이 아주 착실한 이런 사운드를 내주고 있어요. 크게 아쉬움은 없을 겁니다. 많은 분들이 아쉬움 없이 꽉 찼다, 깨지지 않는다, 풍부하다 이런 사운드를 느끼실 것 같아요. 거기에 하나 더 말한다면 이머시브 사운드라든지 뭐 이런 기능이 조금 더 있었으면 좋겠는데 지금은 보스 센터 포인트 하나 들어있거든요. 센터 포인트도 뭐 나름대로 나쁘진 않습니다. 나쁘진 않은데 Monday, Tuesday, Wednesday, Thursday, Friday. 껐을 때 Monday, Tuesday, Wednesday, Friday, 7 days a week. But every minute
나쁘지 않죠. 나쁘지 않고 좋은데 하나쯤 더 있었으면 어땠을까. 센터 포인트에 뭔가 무대 뭐 이런 것들이 있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5.1 채널 서라운드가 이 차에는 없어서 최근 K5 같은 데는 5.1 채널이 들어갔다고 돼 있거든요. 근데 얘는 왜 없나. 있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상당히 좋은데. 오디오 좋죠. 현대기아의 오디오가 어느 순간 갑자기 한 차원 비약적으로 성장했습니다. 어떻게 갑자기 이런 변화가 생겼는지. 외계인 잡은 거. 외계인을 잡아왔다? 그럴 수 있어요. 직진 안정성은 그다지 그렇게 좋진 않아요. 현대기아가 이번 세대에 들어오면서 직진 안정성이 오히려 떨어졌습니다. 왠지 모르겠는데 자꾸만 핸들을 조향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 전 세대가 갑자기 현대기아가 조향 안정성이 좋아졌다고 생각해서 왜 이렇게 좋아졌나 이랬던 기억이 있는데 이제는 자꾸만 움직여야 된다는 점에서 조금 불편하게 느껴지네요. 횡풍 때문에 그럴 수도 있으니까 지금 오늘 바람이 엄청 심한 날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횡풍 때문에 그럴 수도 있으니까 좀 더 가서 살펴보도록 하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산타페는 높이가 상당히 높은 차입니다. 높이가 높다 보니까 횡풍의 영향도 더 많이 받게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자꾸 좌우로 조금씩 조정을 해줘야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카메라 나왔다고 속도를 알아서 줄였어요. 도대체 HDA 없으면은 어떻게 운전하나 싶어요. 이제는 사실 자동차에 어댑티브 크루즈 달린 지 얼마 안 됐는데 근데 그새 이게 익숙해지고 나니까 이거 없는 차를 가지고 부산을 간다? 와, 그건 상상하기 너무 어렵다. 근데 에어컨 바람이 원래 이렇게 센가요? 바람이 세다고? 되게 세게 나오네. 그렇죠. 바람도 지금 제일 작은 거잖아요. 심지어는 이걸 꺼볼게요. 꺼도 꽤 나오죠. 그러니까 이게 현대기아가 공조장치 쪽에 조금 문제가 있어요. 공조장치가 바깥에서 오는 공기를 그냥 안으로 들이치게 하는 그런 경향이 있죠. 다른 수입차들은 이런 경우가 거의 없는데 외기 유입으로 해놨을 때 바깥 공기가 그냥 밀고 들어옵니다. 내가 원치 않아도. 약간 이걸 틸트를 하면 바람이 더 세게 들어와요. 한번 만져봐요. 여기. 오, 에어컨 킨 것 같아요. 에어컨 켠 거나 차이가 없다. 이러면 안 되지 않나? 자, 그러면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지루하게 가서는 안 되겠죠? 좀 빠르게 한번 달려볼 텐데. 빠르게! 지금 옆에 차하고 똑같은 속도로 가고 있는데 이 속도가 너무 빨라. 지나치게 빨라서 연비가 지금 13km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너무 연비 적게 나오는 거 아닌가? 하여간 연비 운전을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별로 좋지 않은 기록이 나오더라도 양해 부탁드려요. 그리고 원래 처음 딱 차를 뽑고 나면 그때 연비가 제일 나빠요. 그때 연비는 그냥 사실 보실 필요 없습니다. 뭐 그렇게 잘 나오지 않을 것 같아. 자, 가속 능력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드라이브 모드를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라이브 모드를 바꾸면 앰비언트 연동이 됩니다. 이렇게 스포츠 모드에선 빨간색으로 뜹니다. 앰비언트 라이트 이런 식으로 뜨는 거는 사실 소렌토라든지 다른 차들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앰비언트 라이트의 이 범위가 굉장히 넓어졌네요. 요 아래쪽으로 이렇게 길게 뻗어 있는 선. 이상하다. 여기 왜 불이 안 켜지죠? 스포츠 모드. 와, 이렇게 가속하는데도 이렇게 부드럽게 가속한다고? 이 엔진이 자기가 막 거칠게 이제 한번 달려볼 거야 와 이런 상황은 무슨 언덕을 올라가거나 이런 상황에서나 그렇게 하는 거지 일반 고속도로에서는 그렇게 와 하는 그런 가속음을 들을 기회는 없네요. 어지간히 달려도 엔진이 정말 나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어 살려줘 이런 소리를 내진 않습니다. 꽤 부드럽게 느긋하게 마치 3000cc 자동차를 몰고 가는 것 같이 그렇게 가속이 돼주고 있어요. 뭐 전혀 아쉬움이 없는데요.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굉장히 만족스럽네요. 헤드업 디스플레이의 크기도 크고 선명하기도 선명하고 그 안에 들어가는 정보도 꽤 충실합니다. 한 가지 더 바라는 게 있다면 이 차선을 보여주는 게 진짜 중요한 정보인데 차선을 보여주는 시기가 너무 빨라요. 그래서 실제 차선을 내가 가야 되는 차선의 개수보다 더 많이 보여주는 경우도 있고 지금 현재 차선이 아니라 앞으로 나올 차선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으니까 뭐 예를 들어서 지금 3차선으로 가라 하는데 3차선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좀 이따 나오는 거지. 근데 그걸 왜 벌써 보여줘? 그러니까 그거를 네가 지금 어떤 차선에 있어야 돼를 항상 보여줘야죠. 지금 2차로 있지만 그래도 네가 가야 되는 차로가 있을 거잖아요. 여기서 2차로로 가 이렇게 알려주고 있다가 아니면 나가야 되는 상황이면 3차로로 가 이런 식으로 계속 거기서 보여주는 그런 차로 표시가 항상 있었으면 좋겠어요. 없다가 나오면 사실 그게 뭐를 뜻하는지 정확하게 바로 인지하기 어려우니까 어떤 정보는 항상 있어야 된다. 예를 들면 속도 항상 있어야 되죠. 차로 항상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잊어버리지 않고 내비게이션을 정확하게 따라갈 수 있게 돼요. 아니 지금 산타페가 이렇게 흔한 차가 될 줄은 몰랐네요. 뭐야 다 산타페야. 이렇게 흔한 차였어? 그리고 흰색은 이렇게 흔해? 회색도 괜찮네. 다들 산타페 뽑는구나. 진짜 소렌토가 너무 잘한 게 산타페 나오기 전에 다 팔았기 때문에 이게 산타페 나오고 나서 어느 정도 물량이 좀 되고 나면 올해는 어쨌든 소렌토가 당연히 이길 것 같고 내년 초까지도 어쩌면 소렌토가 이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내년 하반기가 되면 그때는 역시 산타페가 대세가 되지 않을까. 소렌토 정말 막강하죠. 더 이상 좋은 차가 필요 없다 라고 생각했는데 그거보다 조금 더 좋은 차를 이 현대기아의 엔지니어들은 만들어냈습니다. 그게 산타페예요. 너무 잘 만들었어. 너무 안정적이고 너무 깔끔합니다. 차가 이렇게까지 깔끔하게 만들어진 차는 지금까지는 없지 않았나. SUV 중에서 제일 깔끔한 것 같아요. 제일 단정하고 뭔가 필요한 것들을 정확하게 갖추고 있어요. 저는 그러니까 자동차에서 디자인이 갖고 있는 그런 역할은 그렇게까지 크다고 생각되진 않아요. 특히 대중 브랜드에서. 대중 브랜드가 뭐 예뻐봤자 얼마나 예쁘겠어. 그리고 대중 브랜드가 이 흔한 차가 산타페나 소렌토나 뭐 거기서 그 흔한 차가 디자인이 어떤 게 더 예쁘고 안 예쁘고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어차피 다 타는 차인데 그때부터 이 자동차를 판가름하는 건 이게 내 생활에 맞는 차인가, 내가 평상시 만족하면서 탈 수 있는 차인가, 이런 것들을 봐야 되는데요. 그런 것들을 좌우하는 것은 사실은 기술이에요. 엔지니어의 힘입니다. 엔지니어들의 힘이 지금 이 차를 그만큼 깔끔하게 잘 만들어 놓고 있어요. 특히 3열은 너무나 만족스러워서 3열에 앉았을 때는 지금까지 이 정도 크기의 차에서 이 정도의 3열을 뽑아내는 경우는 사실상 없지 않았나. 말하자면 MPV 같은 차를 만들었는데 그 MPV를 SUV 형태로 만든 것 같은 그런 기분이에요. 저는 현대기아에서 마음에 들었던 차 중에 하나가 스타게이저 같은 차가 마음에 들었거든요. 그런 차가 우리나라에 나오면 좋겠다 라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그런 차가 안 나오잖아요. 왜냐하면 그런 차의 디자인은 우리나라에서 먹히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MPV가 아닌 SUV 형태여야 하는데 그 SUV 형태를 가지고서도 MPV 같은 실용성을 갖고 있는 자동차로 그렇게 개발했던 차가 바로 이 산타페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산타페는 이 3열까지 앉은 모든 사람이 굉장히 만족하면서 아주 넉넉하게 즐길 수 있는 자동차고, 게다가 장거리를 이렇게 주행할 때 아주 편안하게, 아주 연비 좋게, 아주 즐겁게 탈 수 있는 자동차,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사용성 어때요? 6.6인치 터치 공조. 터치라고는 하는데 실제로는 버튼하고 같아요. 보통의 터치 디스플레이라는 거는 이게 다른 걸로 바뀌고 그런 것들이 터치 디스플레이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터치 디스플레이는 그냥 뭐 여기 버튼 있으나 터치 있으나 똑같고 오히려 버튼보다 좀 더 저렴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드는 그런 디스플레이네요. 나쁘지 않습니다. 뭐 일단 기본적으로 뭐 시인성 굉장히 좋고 항상 그 위치에 있으니까 이게 막 바뀌는 것보다 오히려 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랜저에 있는 그 그래픽들이 저는 그렇게 좋게 보이지 않거든요. 이 정도의 그냥 단순한 것들이 차라리 좀 낫겠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큰 변화죠. 글씨가 이전에는 여기 다 하늘색으로 떴잖아요. 하늘색으로 뜨면 진짜 안 보이거든요. 근데 이제는 흰색이네요. 여기 전부 흰색입니다. 하늘색을 없애달라고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하늘색은 이제 거의 없고 이런 환경에서 이렇게 검정색의 글씨 아주 잘 보이고요. 그리고 햇빛이 지금 뉘엿한 상황인데 글씨를 이 버튼 위에다 원래 썼잖아요. 버튼 위에다 글씨를 쓰면 안 보이거든요. 그거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그거를 이제는 검정색에다 써주셨어요. 그리고 버튼을 이렇게 누르도록 진짜 해달라는 걸 다 해주셔가지고 참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감사하고요. 덕분에 차가 잘 나온 것 같아요. 오늘 바람이 좀 많이 불어가지고 앞에서 자꾸 돌 같은 게 튀는데요. 뭐가 막 날아다녀요. 고속도로가 이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무사히 서울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 걱정이 되긴 하네요. 혹시라도 돌 맞지 않을까 이런 걱정하신다면 그런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김한용의 5대 운전자 보험이 있기 때문이죠. 5대 운전자 보험은 뭐냐? 돌 날라오는 거 이런 거 걱정이 없다니까요. 포트홀 걱정 없습니다. 가다가 갑자기 고라니가 튀어나왔어? 그것도 걱정 없어요. 김한용의 모두의 운전자 보험으로는 다 보장이 되는 거죠. 지금 연비를 계속 측정해 보고 있는데요. 연비가 리셋하고 다시 해봐도
연비가 15를 넘기가 쉽지가 않아요. 고속도로에서 지금 꾸준히 달려보면 왠지 연비가 그냥 그러네요. 그냥 그러네. 고속 연비가 14.2, 그러니까 이거보단 높아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굉장히 과속을 하고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지금 차로 중앙 유지를 한번 꺼볼게요. 이게 아무래도 자꾸만 왔다 갔다 해서 완전히 끈 상태에서 한번 주행해 볼게요. 차로 중앙 유지가 아직 완전하지 않은 상태인 것 같아요. 처음에 좀 학습하는 단계가 있어서 그것 때문에 그게 오히려 차를 흔들리게 만들고 있는 것 같고, 지금 완전히 끈 상태에서 주행해 보면 뭐 오히려 더 좋아 보이네요. 오히려 안정성이 낮다. 타이어 소리가 큰데 지금 금호 크루젠이라는 타이어가 끼워져 있는데, 이 크루젠이 나올 때만 해도 SUV 타이어는 조금 더 오프로드 성향이 있어야 된다고 다들 생각했어요. 요즘의 SUV 타이어는 그렇지 않죠. 요즘 SUV 타이어는 뭐 피렐리 피제로를 끼우기도 하고 미쉐린 PS4S를 끼우기도 하고 뭐 이런 고성능 타이어를 SUV 형태의 차에 많이 끼우는데, 근데 이 차는 고성능의 타이어라든지 정숙성이 높은 타이어라든지 이런 게 아니라 정말 험로를 갈 수 있도록 만든 타이어. 그러다 보니까 타이어의 소음이 조금 더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가고 있는 곳이 마침 또 아스팔트 도로다 보니까 소리가 크게 들리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아주 매끄러운 자동차다, 이것만큼은 분명해 보입니다. 승차감도 그렇고 여러 가지 면에서 만족감이 커요. 그렇지만 차가 굉장히 정숙하기 때문에 오히려 타이어 구르는 소리가 더 크게 들리는 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1열 이 정도 보면 될 것 같고요. 이제 2열로 넘어가서 2열 승차감은 어떤지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편안하다. 아주 그냥 장거리 운전에도 그렇게 피곤하지 않고 아주 편안하게. 서니까 여기 불이 켜지네. 이게 주행 중에는 켜지지 않도록 하는 무슨 법규 같은 게 있었나 보죠. 왜냐면 이게 밖으로 비춰지니까 그런가? 뭔가 어쨌든 주행 중에는 안 되고 섰을 때만 불이 켜지는 거. 아, 요거 좀 주행 중에 켜지면 좋았을 텐데. 요런 디테일이 몇 가지가 있네요. P일 때는 이렇게 들어오는데 여기 드라이브를 넣으면 이렇게 꺼져 버립니다. 굳이? 아, 디테일이다, 디테일. 이거 저희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이걸 확인하겠어요. 내 거 고장난 거 아니야? 생각하시다가 아니었구나 이러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그리고 참 이 차는 이런 것들이 됩니다. 시네마 기능이 생겼잖아요. 시네마 기능, 왓챠 웨이브, 그리고 LG U 플러스도 이제 곧 됩니다. 이거 업데이트 되면은 될 것 같아요. 왓챠로 은근히 볼 거 많죠? 왓챠 잘 되면 좋겠습니다. 망하지 마라. 근데 이게 크롤이 너무 많이 달려요. 애매하죠, 약간. 위아래로. 이렇게 하면은 보이긴 보이는데, 근데 사실 우리가 스마트폰으로 보면 되잖아요 하실 수도 있는데, 스마트폰은 요만해요. 이게 지금 12.3인치가 말이 12.4인치지 엄청나게 큰 디스플레이예요. 이거 여자친구랑 이거 보게 되겠어요, 이게? 그 소리도 묘하게 핸드폰으로 하면 블루투스 싱크하면 소리가 블루투스 싱크도 사실 굉장히 마음이 아픈 점이죠. 입이 뭐가 좀 안 맞아, 살짝 어긋나, 그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맞춘다고 생각하면 왓챠라든지 이런 것들 아주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요번에 왓챠 웨이브, 그리고 LG U 플러스, 그리고 이제는 유튜브도 지원한다고 하죠. 유튜브는 지금 GV80에만 들어간다고 하는데요. GV80이 시작이겠죠. 나머지도 분명히 다 될 걸로 기대되고요. 그래서 산타페도 분명히 유튜브도 지원해 줄 것이다. 그래서 김한용의 모카 여기서 보실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근데 이게 아쉬운 점이 하나 있어요. 이 상태에서 이렇게 시네마 모드가 중지되거든요. 근데 이거 중지할 이유까지 있습니까? 소리는 들려도 되잖아요. 화면만 안 보이면 되잖아. 그래서 유튜브 같은 경우는 소리만 듣는 경우도 있으니까 저는 어지간하면 주행 중에는 소리는 그래도 들리게 이렇게 해주면 좋겠습니다. 뭐 뮤직비디오 같은 거 보다가 이렇게 출발하면은 그 음악을 듣고 멈추면은 뭐 화면도 좀 보고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좀 바뀌어주면 참 좋겠네요. 아니 진짜 이게 핸들이 이렇게 아들야들할 수가 있나? 이거 그 에스컬레이드 ESP 탈 때 그 가죽 같아요. 그죠? 핸들 너무 야들야들하죠? 너무 충격적인 야들야들함. 뭐였죠? 에스컬레이드 ESP에 들어갔던 그 세미 아닐린이라고 하는 가죽. 세미 아닐린 그 느낌이에요. 진짜. 너무 야들야들한 애기 피부 만지는 것 같은. 2열 되게 괜찮네. 2열이 되게 안정감 있고 되게 부드럽네요. 그리고 이 안에 지금 실내 룸 램프를 켰는데
룸 램프의 색깔이 좋아요. 보통의 룸 램프는 주광색이거나 아니면 전구색이거나 이렇게 극단적인 색깔을 선택하게 되는데 이 차는 주백색으로 딱 그 중간 정도 되는 색을 잘 잡아놓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피부라든지 이런 색깔이 정확하게 잘 나오고 있고 괜찮은데요. 지금 뒷좌석 앉았을 때 승차감 괜찮아요. 운전을 좀 험하게 하는 것 빼고는. 이 정도라면 괜찮다. 뒤에 앉았을 때 편안하다 이렇게 느껴지는 그런 뒷좌석입니다. 시트도 나쁘지 않은데 일단 전동 시트예요. 2열 전동 시트인 SUV는 지금 별로 없거든요. 소렌토 당연히 수동 시트죠. 근데 전동 시트 사용하고 있는 거 이거 굉장히 좋아 보이고요. 제네시스 GV80도 수동 시트가 있어요. 6인승만 전동 시트를 갖고 있죠. 물론 이 차도 슬라이딩은 이렇게 수동입니다. 이렇게 운동하는 기능이라고 할 수 있죠. 로잉 머신 같은 그런 역할을 해주는 그런 운동 기능이 있고요. 근데 이게 좋은 점은 이렇게 당겼을 때 자동으로 앞으로 간다. 가속을 해갖고 얘가 앞으로 가지라. 어찌나 가속을 하는지. 1년에 비하면 풍절음이나 이런 거. 풍절음의 위치가 좀 다르네요. 1열에 앉았을 때는 앞유리에서 풍절음이 많이 난다고 생각했는데 2열에 앉으니까 뒷유리에서 풍절음이 많이 난다고 생각해요. 약간 뒤쪽이 더 시끄럽다, 앞쪽보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근데 지금 속도는 말씀드릴 수가 없네요. 그런 속도이기 때문에 이 정도면은 풍절음이 그렇게 심하지 않다. 근데 왜 차가 직진 안정성이 좀 떨어지는 거지? 직진 안정성이 좀 떨어지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현대기아가 이상하게 직진 안정성이 조금씩 떨어지고 있어요. 약간 어쩌면 얼라이먼트를 좀 바꿔서 그런 걸까요? 그 토인을 더 하면 할수록 직진 안정성이 좋아지거든요. 근데 토인을 하면 할수록 연비가 나빠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연비 세팅을 하기 위해서 조금 더 토인을 덜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얼라이먼트를 조금 바꿔서 안정성을 더 좋게 하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그런 느낌도 듭니다. 많은 차들이 앞바퀴와 뒷바퀴에 통통 튀는 느낌이 다르죠. 어떤 차들은 앞쪽은 서스펜션이 좋은데 뒤쪽은 좀 통통 튄다, 이런 차들이 많아요. 근데 지금 타보는 결과로는 뒤에 앉아서도 승차감이 역시 괜찮은, 전혀 부족하지 않은 그런 승차감을 보여줍니다. 물론 뒤쪽은 더 단단해요. 앞쪽보다 일단 움직이는 스트로크가 더 짧기 때문에 뒤쪽이 조금 더 단단한 게 일반적이고, 그리고 지금도 뒤쪽이 조금 더 단단하게 느껴지는 건 확실히 있네요. 2열까지는 이런 느낌이고 이제 3열에 앉으면 아마 조금 더 딱딱하게 느껴지겠죠. 뒷좌석에 앉았을 때 가장 인상적인 건 수납 공간인데요. 수납 공간이 일단 가운데는 비어 있어요. 저희는 6인승을 선택했으니까 6인승은 가운데 여기다가 짐을 이렇게 놓으면 되고요. 짐 넣는 거 자체는 뭐 가방 같은 건 항상 있으니까 가방 여기다 놓으면 되는데, 근데 가방을 여기다 넣어도 되죠. 이렇게 해서 이 안에 이렇게 서랍을 이렇게 집어넣어도 되고요. 음료수 같은 것도 여기다 놔도 되지만 이렇게 넣어도 됩니다. 서랍에 집어넣고 이렇게 위에서 꺼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앞좌석에서 꺼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서랍에 생수 같은 것들을 잔뜩 집어넣어 놓을 수 있고, 그리고 컵홀더도 옆에 있습니다. 컵홀더가 하나, 두 개, 이렇게 컵홀더가 있고요. 그리고 이런 병음료수는 이렇게 옆에다 집어넣을 수도 있어요. 1.5리터짜리 병음료수를 넣을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해 줍니다. 야, 이런 것들도 꽤 세심하다. 그리고 이렇게 선스크린을 올려놓고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거죠. 시트를 뒤로 이렇게 젖혀서, 아이고 좋다. 물론 고속도로에서 이렇게 달리시면 안 됩니다. 위험해요. 그러니까 약간 시트를 세우셔야 됩니다. 아, 좋네. 편안하네. 뒷좌석에 앉았을 때 이렇게 여유로운 차가 많이 있던가. 팔걸이 같은 것도 이렇게 내릴 수 있죠. 팔걸이도 이렇게. 열선 시트 있습니다. 열선 시트 있는데 통풍 시트는 없는 거. 그게 이 산타페가 팰리세이드에 비해서 조금 아쉬운 점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에어컨 송풍구가 여기 있는데, 이 공조장치가 저기 프론트 리어가 있잖아요. 저 리어가 당연히 2열의 바람이 얼마나 나오도록 할 거냐, 요거를 보여줄 것 같은데 실제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이 리어라는 건 뭘 뜻하냐면 이 자리가 아니라 이 자리, 이 3열의 공조장치가 얼마나 사용될 거냐,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3열의 공조장치는 에어컨으로만 작동됩니다. 1열, 2열을 지금 히터로 작동시켰을 때 여기까지는 따뜻해요. 따뜻한 바람이 나오는데 여기 3열에도 공조장치가 있잖아요. 3열은
에어컨이 나옵니다. 3열은 히터 나오는 기능이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거 잘못 알고 계실 텐데 3열에 만약에 애가 타고 있어. 3열에 애가 타고 있는데 아빠 추워, 히터 좀 틀어줘 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저기 리어 버튼 누르고 에어컨을 끝까지 틀 겁니다. 정말 추워지는 거예요. 부모님들 3열에 타는 경우 있거든요. 3열에 타면은 거기서 3열에 부모님이 히터 틀어달라는데 에어컨 틀면 애미야 바람이 차다 이렇게 돼요. 그리고 앰비언트 라이트, 야 2열의 앰비언트 라이트가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일단은 요거를 봤을 때 여기에 지금 이렇게 위쪽으로 간접 조명을 만들어서 요 아래쪽에 손잡이 부분을 비춰주고 있어요. 그리고 컵홀더 부분 이렇게 비춰주고 있는데 이 부분 굉장히 세련됐고 이게 조명을 이런 식으로 활용할 수가 있구나. 굉장히 인상적인 그런 조명입니다. 잘 만들었고요. 물론 기능적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 부분도 있으면 좋았을 텐데 서랍 부분에서는 라이트가 없어서 그건 조금 아쉽긴 합니다. 자, 어쨌든 지금 앰비언트 라이트 아주 잘 만들어졌어요. 정말 효과적인 앰비언트 라이트를 보여주네요. 오, 날씨가 왜 이래? 갑자기 왜 이럽니까? 세상에. 와, 날씨 미쳤네요. 이제 진짜 11월 같네. 지금 여기 이곳은 서여주 휴게소입니다. 서여주 휴게소까지 오는 데까지 걸린 시간 지금 7시 5분이 됐어요. 여기서부터 이제 열심히 또 달려갈 텐데요. 서여주니까 아마 도착하게 되면 한 9시 될 것 같네요. 2열 엄청나게 마음에 들었어요. 계속 자면서 왔다니까. 너무 편안했던 시트였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3열에 들어가서 3열은 또 어떤지 이것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3열을 뒤로 젖히게 되면 3열 기본은 이런 정도인데 뒤로 젖히게 되면 이 정도가 됩니다. 이렇게 젖히고 나면 그 뒤로는 짐을 넣는 공간이 별로 없죠. 지금 이 부분에서 팰리세이드하고 산타페의 차이가 생기는 겁니다. 팰리세이드는 이 뒤로도 3열이 있고도 그 다음에 트렁크 공간이 더 있거든요. 산타페는 이 3열까지는 팰리세이드하고 공간이 똑같아요. 트렁크만 조금 더 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열까지 다 타고 짐을 실을 거 아니면 굳이 팰리세이드까지 필요 없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자, 3열에 앉아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열을 다시 젖히고, 전동이죠. 2열을 젖힐 때 보통의 경우는 다리가 여기 끼지 않지만 만약에 여기 다리가 꼈다 끼면 거기서 멈추는 걸 볼 수 있어요. 센서를 갖추고 있습니다. 다리가 찌그러지거나 이러지 않아요. 자, 3열에 앉았을 때 3열 괜찮은가? 괜찮아요. 지금 뒤로 젖혔을 때 아주 마음에 듭니다. 이게 보통은 이 정도, 이렇게 서 있을 때도 나쁘지 않아요. 3열까지 세운 상태에서도 골프백을 이 정도로 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3열을 이렇게 꼿꼿하게 가는 사람은 별로 없을 거잖아요. 뒤로 좀 젖힐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요. 뭐 팰리세이드나 똑같죠. 대신에 팰리세이드는 2열이 전동이 아니고 3열이 전동으로 되어 있다. 이런 차이가 있고요. 무릎 공간을 놓고 봤을 때 일단 무릎 공간 어느 정도 있어요. 근데 이 정도 공간인 거는 맞는데, 그런데 이 3열 시트를 보면 바닥이 많이 올라와서 이 다리가 이렇게 편하게 앉는 게 아니라 약간 방바닥에 방석 깔고 앉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그런 3열입니다. 가운데 6인승 시트 같은 경우는 다리를 좀 더 뻗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불편하게 느껴지진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3열에 여기 에어컨 장치가 있는데 이게 히터 역할을 할 수 없는 오로지 에어컨이기 때문에 겨울철에 이게 도움이 되진 않을 것 같네요. 여름철에 더울 때 그때 도움이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자동차의 히터라는 거는, 이 내연기관 자동차의 히터는 워낙 따뜻하기 때문에 1열이 따뜻하면 이 3열까지도 충분히 이 따뜻한 바람이 오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큰 문제는 아닐 거라고 생각되는데, 그래도 한번 오늘 이렇게 쌀쌀한 날씨에 올라가면서 3열이 정말 따뜻한지 이런 것들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3열에도 이렇게 스피커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3열에서도 음악 소리를 들을 때 충분히 괜찮은 소리를 느낄 수가 있네요. 좋네. 조명도 마찬가지로 3열을 위한 조명도 따로 마련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일단 마음에 듭니다. 3열 아주 좋네요. 자, 그럼 3열에서 앉아만 봐서는 안 되겠죠. 3열의 승차감은 어떤지 알아보기 위해서 제가 3열에 탄 채로 서울까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시간 남았네요. 자, 출발하시죠. 지금 3열에 앉았을 때 느낌이, 물론 넉넉한 느낌은 굉장히 좋아요. 이 어깨 공간이라든지 이런 것들 어지간한 자동차 3열이라고 느껴지지 않고 2열에 앉은 건가?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굉장히 넉넉합니다. 창을 바라볼 때도 창 공간이 굉장히 넓어서 야외가 어느 정도 보이고 개방감도 어느 정도 있고, 그래서 3열이 어지간한 자동차들은 3열에 앉으면
마치 짐칸에 앉은 것 같은 느낌인데 이 차의 3열은 더 이상 짐칸의 느낌이 들지 않습니다. 굉장히 넉넉하고요. 그리고 팔걸이에 손을 얹었을 때도 어느 정도, 그리고 수납도 어느 정도, 이런 정도 되고요. 여기다가 컵홀더 역할도 뒤쪽에 또 2개, 양쪽으로 2개씩 놓을 수 있는 3열 공간을 갖추고 있어요. 3열에 이렇게 나란히 앉아도 나름 괜찮을 것 같아요. 2열보다는 확실히 좁지만 그래도 이 정도라면 공간으로선 나쁘지 않다. 그런데 3열에서 가장 아쉬운 점은 어쨌든 바닥의 높이네요. 바닥의 높이가 높다 보니까 다리가 이렇게 위쪽으로 서게 되고 허벅지가 아래쪽으로 이렇게 올라오는 거, 여기 너무 아쉽기 때문에 3열에 앉은 사람은 어쨌든 장거리를 가는 데는 좀 불편하다고 느낄 만한 그런 3열입니다. 어느 정도의 불편함이냐면 EV6 뒷좌석보다 오히려 편할, 지금 이 3열은 너무 넉넉한 3열이어서 지금 어지간한 자동차 2열만큼 편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바닥이 올라온 면 때문에 이게 장거리를 갈 수 있는 자리는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2열을 앞으로 밀 수는 있는데 밀어서 고정되는 게 아니거든요. 앞으로 밀어서 고정이 되려면 이게 최대이기 때문에 3열에 앉은 사람이 다리가 어쨌든 좀 불편한 상태로 장거리를 가야 된다. 그래도 어딘가 놀러 간다고 하면 가족들이 놀러 갈 때 이 정도 불편함 아마 감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존의 소렌토라든지 기존 산타페라든지 이런 데에 앉았을 때 그 3열을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런 정도의 3열이 아니고 머리 공간도 훨씬 더 넉넉하고요. 이 정도라면은 뭐 그래도 조금 불편하지만 2-3시간은 충분히 갈 수 있다 이런 정도의 3열입니다. 약간 머리 공간을 조금 좁혔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은 들어요. 그랬으면 조금 더 의자가 편했을 것 같은데 굳이 이렇게까지 머리 공간을 넉넉하게 만들 필요는 없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뭐 이유가 있었겠죠. 그리고 3열에 앉았을 때 가장 좋은 점은 여기 220V 아울렛이 있기 때문에 이걸 이용해서 200W까지 전기를 쓸 수가 있어요. 노트북 같은 거 2-3대 정도는 동시에 충전할 수 있다는 거죠. 그 정도기 때문에 이 차에 있는 다른 USB에서 충전하는 것보다 더 빠르게 충전이 된다, 이런 것들이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런데 지금 80km 정도로 주행하고 있을 때는 3열도 그런 대로 조용합니다. 근데 고속으로 달리면 100km 이상으로 달리게 되면 지금 이쪽 휠하우스에서 소리가 올라오는데 이 부분을 조금 더 방음을 해줬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되게 3열이 몹쓸 공간이다 이렇게 생각되실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굉장히 좋은 공간이에요. 정말 앉을만한 공간이기 때문에 요것만 더 하면 진짜 훌륭했을 것 같은데 마지막에 아쉬움이 더 있는 거지, 실제로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이 3열은 아주 지금까지 나온 SUV 중에는 가장 좋은 편에 속하는 그런 3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팰리세이드가 전혀 부럽지 않은 그런 3열이네요. 그리고 이 글래스 루프를 천장에 달고 있는데 이 글래스 루프도 꽤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천장의 개방감을 더 높여줄 수 있는 요소로 이 3열에 앉았을 때 이런 것들이 활용되고 있네요. 훨씬 더 개방감 있는 3열입니다. GV80하고 비교했을 때 GV80의 머리 공간 보셨어요? 이렇게 생겼거든요. 이거하고 비교하면 너무 차이 나잖아. 넉넉합니다. 이렇게까지 넉넉할 수가. 아니 3열에 앉았을 때 이 공간감이 이게 뭐야, 이게 어마어마한데요. 예전에 카니발 뒷좌석에 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완전히 박스형으로 이렇게 그냥 이렇게 그냥 넉넉한 공간 그 자체를 만들어 놓고 있네요. 그냥 너무 정직하게 공간을 무조건 크게 만들어, 공간을 무조건 반듯하게 만들어라,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 차 같아요. SUV 뒷좌석에서 보는 화면이라고 할 수 있냐고요. 이게 그래도 1, 2, 3열 중에 어딜 갈 거냐 하면 저라면 1열 시트가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요 3개 좌석을 봤을 때 1열 시트가 가장 좋은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아니 이게 되게 좋네. 장거리를 운행하니까 자동으로 이 시트 방석의 엉덩이 부분을 이쪽 올렸다 이렇게 해요. 이렇게 하면 몸이 이렇게 움직여지니까 약간 이렇게 허리 운동이 됩니다. 그리고 등받이도 이렇게 밀었다 놨다 하면서 이렇게 장거리 운행하기 정말 편하게 이렇게 도와주는 것도 있네요. 사실 겉보기는 그렇게까지 화려하거나 뭐 온갖 첨단 기능이 들어있는 자동차로 보여지지 않지만 정말 자세히 보다 보면 다양한 그런 첨단 기능들이
모듈이 들어있으면서 이렇게 꼼꼼하게 운전자를 도와주는 게 이 차의 특징이었네요. 정말 잘 만든 자동차였습니다. 잘 만들었고 이런 거 감촉도 봐. 얼마나 이렇게 이 소리 보세요. 이 시트 정말 편했고 허리 하나도 안 아프고 지금까지 나온 현대기아차 중에 시트가 가장 좋은 거 아닌가 싶은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시트가 훌륭합니다. 장거리 주행했을 때 피로도가 거의 없어요. 자, 일단 주행한 결과를 말씀드려야 될 텐데요. 지금까지 주행한 거리 327km 주행했고요. 4시간 걸려서 주행했고 연비는 12.5km/L를 보여줬네요. 누가 운전을 해서 이 모양이죠? 중간에 누가 운전을 하셨는데 이 모양인지 살짝 좀 운전 좀 잘했으면 하는 바람인데. 자, 어쨌든 중요한 건 이런 거 아니죠. 중요한 건 이 차의 시승은 이제 시작이고 이 차에 여러 가지 아쉬운 부분도 있다고 해요. 최근 들어서 에러가 너무 많다 이런 얘기들도 있고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그런 분도 계시더라고요. 뒤쪽에 와이퍼를 안 달아서 나왔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그런 것들, 엔진 문제 아니면 뭐 시동이 잘 안 걸린다는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정말 저희 차도 그런 문제가 있는 건지 정말 극히 일부에서 일어났던 일인지 이런 것들도 저희가 시승을 하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 차 지금 연비 너무 막 밟았고 그리고 초기이기 때문에 아직 엔진이 제대로 길이 들어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겨울철에 또 연비가 어떻게 되는지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차 같은 경우는 겨울에 연비가 많이 떨어진다고 얘기하지만 이 가솔린 차도 겨울철에 연비가 떨어지는 거, 이런 것도 아마 실제로 알아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내용들 차차 알아보면서 이 차에 대해서 더 많은 내용들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목학기만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서 있는 걸 앞으로 반자동이 반자동. 그래도 좀 작긴 하네. 아니 그러니까 저 말이 하고 싶은데 좀만 더 뒤로 빼볼까? 뒤로 좀 밀까요? 뒤에 영빈이 타면 되겠다. 이렇게 타면은? 요새 와차에 가격하게 이게 된다고? 그래서 볼래요 살짝 이렇게. 그렇게 기대라는 거죠. 영민 씨 또 노린다 또.